안녕하세요. 법과생활 6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생활 속의 의료법에서 그 중에서도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생활 속의 의료법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공부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과제 퀴즈 중에서 되게 여러분들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 그리고 알고 있는 사항들을 서로 잘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그런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올려주셔서요. 우리가 그거 여러분들이 꼭 시간 되실 때 다른 학생들, 친구들이 어떤 거를 또 올렸는지 여러분들이 꼭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 정도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여자대학교 법과생활 저희 네이버 카페에 와봤고요. 2학년 퀴즈 과제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1교시 퀴즈 과제를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댓글을 남기는 사항들은 이렇게 댓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것들을 많이 올려주셔서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와 감독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진료와 치료 행위를 할 경우 간호사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라고 우주 학생이 올려주셨네요. 그래서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와 감독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진료와 치료 행위를 한 경우, 자의적 판단, 의료법 위반이어서 간호사가 면허가 있다 하더라도 간호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은 학생이 또 두 번째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지 않는 경우 이럴 때도 또 의료법 위반이 되겠죠. 노혜원 학생이 또 좋은 과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간호사가 수술 시 봉합을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된다. 그럴까요? 간호사가 수술 봉합할 수 없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2018년도에 기사가 난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 수술 봉합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그 SBS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목 타이틀이 보건복지부죠. 복지부 간호사 수술 봉합은 의료 위반, 엄중 조치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가 한 국립대 병원 수술실에서 일부 간호사가 직접 수술 봉합 행위를 했다는 SBS 뉴스 보도에 대해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술보조 간호사인 이른바 PA 간호사가 의사 없이 수술봉합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혜원 학생이 올려주신 것 같이
간호사가 수술 시 봉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PA 간호사가 많이 문제인데요. PA 간호사들이 하는 이제 수술 봉합 행위라든지 처방 행위, 진료 행위 이런 것들은 다 간호사 의료 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댓글로 확실히 간호대 2학년 학생들이어서 좋은 댓글들,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그런 사례들을 좋은 것들을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다른 우리 친구들이 어떤 또 좋은 그런 의료법 위반 생활 영역에서 발생되는 그런 의료법 위반된 것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그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활 속의 의료법 두 번째 시간이고요. 벚꽃이 아직까지는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올려봤고요. 오늘 학습할 사례는 태아 성간별 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우리 판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 1, 청구인 2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 1은 2003년 3월 23일 청구인 외 이땡땡과 결혼하여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 7개월째 되던 달에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의사는 의료법 규정 당시 요 소송이 제기되었을 요 당시입니다. 이 당시 의료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서 성별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요청을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 성별을 알 권리, 이걸 얘기하는 거죠.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 여론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태아 성간별 허용 어떻게 생각하나 찬성 294명으로 전체 조사자 중에서 55.8%가 찬성이고 반대가 211명으로 40.0%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판단 유보 22명에서 4.2% 이렇게 해서 태아 성간별 허용에 대해서 찬성이 조금 더 많은 것을 보이고 있죠.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구인 2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1999년경부터 서울 동작구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중에 2001년경부터 3차례에 걸쳐 산모 또는 산모의 가족에게 태아의 성별을 확인하여 줌으로써 의료법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사 면허 자격정지 6개월을 명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우리 병원이나 의원을 개업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무서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하면은 이런 형사처벌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의사 면허 자격정지 6개월 이거는 거의 사형 선고죠. 그래서 6개월 정도 받게 되면 그 의원이나 뭐 이런 병원들에 들어갈 때 이제 많은 의료 장비들을 렌트하게 됐는데요. 그런 의료 장비 이외에도 또 많은 또 간호사라든지 의사 이렇게 고용을 해야 되는데 한두 달 정도는 어떻게
가지고 있는 돈으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6개월이면은 버텨낼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이럴 경우에는 폐업 처분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고 다시 다른 이름으로 다른 병원이나 의원을 개원하는 쪽이 맞죠. 그래서 제가 아는 이제 안과 하고 있는 후배 같은 경우도 한 달 정도 강남에서 이제 오픈을 했는데 한 달 정도 이제 자격정지 받아서 영업을 못하면 손해가 어느 정도가 되나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한 3억 정도 손해를 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6, 3, 18 6개월이면 18억 정도 손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의사분들이 이제 의사 자격정지, 면허 자격정지 요거 제일 무서워하는 그런 행정처분입니다. 그래서 이에 청구인은 의사면허 자격정지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중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기각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다시 위 의료법 규정이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직업의 자유가 이제 헌법의 기본권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는다라고 하죠. 우리 병원에서는 성별 안 가르쳐주는데 옆 병원은 가르쳐줘요. 이러면은 둘째 날 때부터는 이 산부인과 안 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신 거예요. 이때 구의료법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 제19조의 2의 제2항에 의료인은 태아 또는 인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하여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인부 본인,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 이강국, 김희옥, 민형기, 모경준, 송두환 몇 분이죠? 5분의 헌법재판관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의료법 규정은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입법 목적이 있는 규정이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나 임신 기간이 40주 중에 임신 후반기에 접어들면 낙태 자체가 산모에게 위험하여 성별을 고지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하더라도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가 임신 전 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 전제하에 낙태가 불가능하게 된 임신 후기까지 태아의 성별 정보를 부모에게 알려주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모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청구인 1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됐죠? 청구인 1은 와이프가 이제 임신 7개월자 28주 정도 됐을 때인데 이제 아기용품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들인지 딸인지 알아야지 유모차도 사고 옷도 사고 하는데 지금 벌써 28주인데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된 거죠. 네, 청구인 1은 직업은 변호사예요. 그래서 본인이 변호사니까 이제 소송을 진행하고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의사가 그 의료법 제19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성별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하니까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해서 헌법소원을 심판을 청구했던 거고요.
청구인 2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성별을 잘못 가르쳐줬죠. 남자아이인데 여자아이로 얘기를 했던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성별을 잘못 가르쳐줘서 이 부모가 또 굉장히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해서 이제 소송을 했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소송이 걸렸는데, 이 산부인과 의사도 억울하다. 자기가 의사 면허 자격정지 6개월 받게 됐는데 6개월이면은 산부인과 문 닫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너무 부당하다라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었던 거죠. 우리가 면허가 취소가 되면은 그 면허 취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발부해주고 취소하게 돼 있는데, 국가잖아요. 보건복지부라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이런 소송 행위는 행정소송이에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거고, 이 소송 중에 이 의료법 제19조의 2의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서 법원이 기각을 하게 돼서 다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어떻게 성별을 잘못 가르쳐 줄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현실에서는 이렇게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딸아이는 잘 안 가르쳐 주죠. 저도 이제 저 애기 이제 성별 확인할 때 보니까 이런 구의료법 조문에 성별 가르쳐 주면 안 된다라는 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계셨나 봐요. 지금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아서 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은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그 산부인과 선생님도 뭐가 보이죠? 이래서 탯줄 아니에요? 탯줄 아니에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 5명의 재판관들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유가 임신 전 기간 40주 중인데 40주 전체에 대해서 성별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 이거는 헌법에 위반된다. 그 위헌 판결을 내리지 않고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건 위헌 판결을 내리면 위헌 판결 선고를 내린 그때부터 바로 그 의료법 제19조의 2의 제2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 그 법률상 공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는데요. 작년에 대표적인 낙태 판결이 형법 제269조의 그 낙태죄와 270조의 제1항이 이제 의사 부분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낙태죄를 바로 위헌 판결하게 되면 그 낙태죄 조문이 바로 그 위헌 판결 내린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거고, 낙태죄 조문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우리가 그 전에 개정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재판관 이강국, 김희옥, 민영기, 모경준, 송도한 5명의 헌법재판관의 헌법불합치 의견을 보면요. 한편 태아의 생명권도 중요한 법이기는 하나 태아의 생명보호가 그다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시기까지 태아의 생명보호를 이유로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나 인부 및 그 가족의 기본권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시를 했죠. 다만 이 사건 규정에 대하여 단순 위헌을 할 경우
성별 고지 금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사라져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기로 하고 2009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잠정적으로 허용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재판관 이공원, 조대현, 김종대의 단순 위헌 의견을 보면요. 이 규정 입법 목적은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하여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러한 입법 목적은 형법 제269조 및 270조의 낙태죄로 충분히 달성된다고 볼 것이다 라고 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규정 입법 목적은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하여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러한 입법 목적은 형법 제269조 및 270조의 낙태죄로 충분히 달성된다고 볼 것이다 라고 판시를 했죠. 헌법 불합치 판결 우리가 박근혜 탄핵 때도 확인했듯이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어떤 법률이 위헌 판결을 받으려고 하면 6명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단순 위헌은 3명이고 헌법 불합치 5명. 위헌 판결을 내릴 수는 없지만 헌법 불합치와 위헌이 합쳐서 8명이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 태아 성간별 금지 규정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이죠. 단순 위헌 의견을 계속 보면요. 태아의 성별 고지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성별 고지 행위 금지에 태아의 생명 보호를 입법 목적으로 설정한 것은 그 자체로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입법 목적이 정당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시를 했고요. 재판관 1명, 이동욱 재판관 1명만 반대의 의견을 냈습니다. 부모의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라는 것은 헌법 제10조에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1명만 반대 의견을 냈죠. 나머지 8분의 헌법재판관들은 3명 단순 위헌, 5명 헌법 불합치 이렇게 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의료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2023년에 간호사 국가시험을 응시할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행될 여러분이 시험 볼 때의 의료법을 제가 예비 법률을 가지고 왔고요. 시행은 2021년 3월 5일 날 시행할 거여서 여러분이 2023년 1월 말에 볼 국가시험에 나올 그 의료법입니다. 의료법 20조 내용을 보면요. 19조에 있던 게 20조로 변경해서 왔죠. 제1항 의료인은 태아 성간별을 목적으로 인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항에서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의 태아나 인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인부의 가족, 그 밖에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헌법재판소에서 개정하라고 해서 이것에 의해서 2008년 7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된 제2조항을 개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32주면 8개월이죠. 8개월
이전에는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8개월 이후는 성별을 가르쳐줘도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태아 성관별 8개월 이후부터는 의료법에서도 해주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태아 성관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로 제20조 의료법 제20조에서 태아 성관별 행위 금지 등은 32주 이후에는 성별 가르쳐줘도 된다. 또 잘 모르시는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쟁점을 이제 보면요. 태아 성별 고지행위가 과연 부모의 정보 접근권이라는 기본권 및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고요.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법률 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단순 합헌, 단순 위헌, 일부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는데 이 중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법조문은 그대로 놔둔 채 입법기관이 새로이 법을 개정 또는 폐지할 때까지 그 효력을 중지시키는 결정을 말하는 것이죠. 헌법재판소가 정한 기간까지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법률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는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위헌 결정과 같은 성질입니다. 그 법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입법부에 공을 넘기면서 시간을 좀 벌어준 거죠. 헌법불합치 결정에는 기간을 정하는 경우와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즉 기간까지도 입법기관에 맡겨놓은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헌법재판소 판례 번호 확인하셨나요? 헌마, 헌바 이런 거는 권리구제형, 위헌심사형 심판 청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건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시면 국회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2009년 12월 31일 의료법 규정을 개정해야 하고 현행 의료법 제20조의 제2항이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인부를 진찰하거나 검사를 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인부의 가족, 그 밖에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개정되었고요. 이 내용은 즉 임신 8개월 이후에는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게 된 그런 사례였습니다. 1교시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2교시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